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겠죠, 당연히. 건강한 모습이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몸 만나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교재 안내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그 좀 다양하게 의견들을 주시고 또 수업 내용에 대한 이게 너무 쉽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지금 무엇을 배웠는지 과연 제가 이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신경과학, 우리가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신경과학 또는 이제 모토 컨트롤, 움직임 조절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좀 인지하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지 과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의 여러분들 레벨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수업에 다루는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해부학, 움직임, 이래 또 그냥 단순하게 처치, 관리 이거만 지금 다루고 있긴 한데 제가 정말 끌고 가고 싶은 내용들은 그래서 그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어떠한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처방을 우리가 내려야 되며 단순하게 우리가 염증이 있다고 해서 아이싱 처치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보상 패턴에 의해서 어떠한 잘못된 움직임이 나와서 이렇게 통증으로 나오는 건지 만성 통증은 정말 염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움직임의 이 교차되는 부분, 엉키는 부분, 좀 잘못된 시그널에 올라가서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브레인에서 처리 프로세싱 되고 다시 아웃풋이 내려와서 이거가 잘못된 이 아웃풋, 잘못된 인풋, 이게 또 오류가 생겨서 나오는 이 지금 잘못된 패턴들, 그 패턴들이 브레인에서는 통증으로 또 생각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끌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지 수업에 다루는 내용들이 정말 쉬워서 나는 교수님 너무 쉽습니다 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아, 이것 또한 우리한테는 또 신선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고 아직은 1학년, 2학년 때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의사소통, 제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조금 다양하게 활발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 건데 몇 분 빼고는 지금 안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소개 안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하자고 말씀드린 거였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또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 현재 학생분들의 상황 뭐 이런 걸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과 뭐 생활을 해보고 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교수님들과 친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를 또 하나라도 더 전달해드리고 싶은 분들이고 또한 또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나가실 때 또 추천이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조금 그리고 저는 좀 나이가 많은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교수님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요즘에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조금 굉장히 또 열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재 또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지만 궁금했던 내용들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또 진짜 이 직업을 내가 선택해도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좀 질문 좀 하고 의사소통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아직 한 5분 정도가 지금 안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재 뭐 공지사항 뭐 이런 거 다 그쪽을 통해서 하자고 또 의견이 모아져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어야 할 양이 어깨관절, 오늘은 이제 어깨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프라인으로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는데 이 30분이라는 동영상에 과연 제가 얼마만큼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막 진짜 간단하게 하다가 가다 보니까 뭐 꼭 전달해 드려야 할 내용도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저도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란 제약이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굉장히 그냥 뭐 잘못 설명하거나 대충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교수님 이거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런 용도로 다 사용하고자 하는 거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자료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또 이왕이면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5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시면 꼭 한번 좀 들어오셔서 같이 의견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좀 전에 제가 걱정이라고 했는데 또 걱정은 뭐냐면 제가 좀 아까 이거 직전에 또 제가 체육 측정 평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30분 정도만 이제 촬영하자고 이제 공지를 받고 있는데 네, 많지 않은 내용 가지고 1시간 동안 동영상을 찍었어요. 1시간 분량입니다. 체육 측정 평가. 과연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은 내용이 얼마나 될지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뭐 한 45분 정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오프라인 상에서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보게 되면 질문하고 받아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 좀 잘 피드백 주시고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업입니다. 자, 일단 과제를 확인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과제는 무릎 관절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에서 무릎 관절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고찰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두 굉장히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답을 다 주셔서 뭐 제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제를 통해서 퀴즈를 통해서 저 또한 학생분들이 주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선 학생분들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잘 습득을 해주셨구나. 조금 뭔가 내가 너무 좀 피드백을 못 줬구나. 지식 전달 잘못됐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또 와닿았던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제가 메일 답장을 주실 때 이런 내용을 주셨어요. 자, 보면 인체는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이기 때문에 네 무릎 관절의 움직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 조직의 움직임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라고 요 느낀 점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이 느낀 점을 듣고선 굉장히 또 기분이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무릎을 이제 수업 시간에 접하고 무릎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신체 움직임에 대해서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좋은 피드백이 뭐였냐면 단순하게 힘만 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종목 선수한테 이러한 또 중요성이 있었네요 하는 또 피드백이 있었고요. 굉장히 또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고 고찰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었고 여러분들이 또 좋은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제가 드리는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제약적일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이 일부적인 지식을 또 굉장히 간단하게 썸머리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고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뿌듯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릎은 아무래도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파워를 담당하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무릎을 안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뭐 야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배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체를 쓰는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하체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상체에서 우리가 최고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무릎에서 가장 좀 파워를 담당하는 관절인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관절의 구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무릎 관절은 피머와 칠판에서 그리면 그림 굉장히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간단하게 그리다 보니까 피머고 티비아입니다. 무릎 관절이고 조인트라고 하는 무릎 관절이고 무릎 관절의 움직임은 거의 플렉션 익스텐션밖에 없어요. 자, 플렉션, 굽힘과 익스텐션밖에 없습니다. 자, 단순하죠? 왜 단순할까요? 복잡하면 뭔가 정교한 움직임이 요청되는 거고 단순한 만큼 최고의 힘을 한꺼번에 모아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몸에서 가장 이 힘을 담당하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대로 오늘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할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인체 중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한 이유는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이지 않을까. 미리 우리가 썸머리를 하자면 조절과 관련된 관절이지 않을까. 어떠한 조절? 정교하고 부드러운 동작 또는 정교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조절하는 좀 관절이라고 좀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종목 선수들한테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의 스포츠 손상 및 처방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볼 건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얘기하는 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는 우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고 했고요. 부상 관리 및 처방도 관절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또 후반부로 가서 집중 수업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손상 기전 및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손상 기전 및 원리를 사실은 알기 위해서는 구조와 움직임만 명확히 알아도 우리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데 우리가 손상을 당할 때는 이 구조와 움직임을 벗어나는 반하는 동작에서 과도한 외반력, 과도한 이 외력에 의해서 꺾임이나 아니면 틀어짐 이런 거에 의해서 벗어나는구나. 그랬을 때 그 반하는 동작을 했을 때 이것들이 손상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슬라이드가 또 많아서 이 손상 기전에 대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일부러 구조와 움직임 이것만 명확히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어도 이 손상 기전 및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의 원리를 익히고 어깨 관절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걸 잘 따랐을 때 기능 향상과 부상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또 이거 교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또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기능 향상, 부상 예방과 관련돼서 한 가지 또 첨언, 코멘트를 하자면 우리가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하는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결국엔 스포츠 의학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우리 단대가 우리나라 3대 스포츠 의학과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학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석사과정에서 이제 또 단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학부 과정 학생분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단대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단대 학생들이 우리나라 3대 스포츠 의학, 3대 스포츠 의학과에 지금 재학 중에 계시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 의학을 끌고 가실 때 굉장히 훌륭한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의학을 정의하자면 인저리 케어, 그러니까 부상 관리, 부상 예방과 관리 이런 게 또 해당이 되고 퍼포먼스 영역 이걸 통탈해서 스포츠 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저리 부상 예방과 관리, 부상 관리, 부상 케어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러한 영역들이 다 있어요. 예방, 선수 트레이닝, 치료, 마사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 퍼포먼스 영역에서는 이러한 역학적인 부분, 운동학적인 부분, 영양적인 부분, 심리학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하는 결국엔 관리와 처방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잘 그리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포츠 메디신의 엄브렐라, 발음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메디신은 이 우산이라는 영역 안에 큰 우산이라는 영역 안에 크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부상 예방과 관리, 그 다음에 퍼포먼스 영역 두 가지 범주를 나누게 된다, 분류를 하게 된다. 그 중에서 이제 하부 범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이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코멘트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트레이너가 됐으면 좋겠냐고 좀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멘탈 트레이닝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또 강의실에서 뵙게 되면 이 멘탈 트레이닝과 관련된 조금 해주고 싶었는데 코멘트를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퍼포먼스 영역에서 하나의 그 심리학적인 영역, 하나의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 멘탈 트레이닝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반적인 이 범주를 모두 내가 좀 숙달하고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선수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범주만 내가 처음부터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안 드렸었을 수도 있고, 제가 굉장히 또 유명한 멘탈 트레이너 분이, 멘탈 코치님이 저한테 가끔 연락을 주십니다.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또 기사나 이런 거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내 선수 중에 이런 부상을 당한 선수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줘요.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얻어서 자기가 또 전달을 하는데, 저는 이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 선수들한테 좋은 관리와 처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지금 학부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범주에 대해서 다 내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스포츠 의학 전문가, 또 때로는 스포츠 의학 뭐 트레이너, 우리가 선수 트레이너, 재활 트레이너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하나의 영역만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숄더 조인트, 어깨 관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썸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교재 지금 구입한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미 다 숙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워낙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뼈는 우리가 큰 깨는 세 개의 본으로 이제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견갑골, 날개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상안골, 휴머러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클라비클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로, 또 아크로미온도 여기에 또 있기도 한데, 이러한 세 가지 큰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깨는 좀 관절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C 조인트, 그래서 스터노 클라비클, 원래는 이게 용어로는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중간에 표시를 넣은 이유는 스터넘이라고 하는 이 복장뼈 앞쪽에 있어서 지금 그림이 안 보이긴 하네요. 그다음 클라비클이라고 하는 이 빗장뼈인가요? 네, 빗장뼈라고 하는 이 클라비클을 이어주는 조인트, 거를 조인트는 결국에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브먼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니까 뼈와 뼈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들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C 조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AC 조인트라고 하는 아크로미온은 이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 견봉과 클라비클이라고 하는 이 빗장뼈, 익숙하지 않네요. 이거를 이어서 여기를 이제 AC 조인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GH 조인트, 글레노 휴머럴, 네, 글레노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휴머럴이 합쳐져서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스카플라랑 이 또라식 흉 요추라고 하는 이 부분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흔히 이거를 관절로 분류 안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인대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주변에 근육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우리가 관절로 분류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관절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네요. 네. 그리고 인대. 자, 인대는 결국에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뼈와 뼈를 이어주는 부위라고 생각하니 그 구조물 연부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깨 주변에는 인대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뼈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용어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AC 조인트 주변에 있는 이 리가멘트들도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요 주변에도 인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육과 힘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근육들이 어디 와서 끝에 있는 건에 와서 붙겠죠. 그러니까 이 근육에 섬유가 있고 그게 이제 바로 뼈에 붙는 게 아니라 이제 건이라고 하는 힘줄로 모아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뼈에 부착되게 되는데 이러한 텐던도 있고요. 네,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 중에서는 크게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는 회전 근개, 어깨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근육을 얘기하자고 하면 회전 근개, 회전이라고 하면 이 휴머럴 헤드 또는 이 상안골을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크게 회전시켜준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서 극상근, 이제 극상근이 하는 거, 이 휴머럴 헤드를 이제 외회전, 그 상방으로 끌고 가는, 그냥 이게 없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부딪힐 겁니다. 요 관절, 지금 요 관절이 어디냐면 요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아크로미온이 또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헤드를, 상완골을 이렇게 상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근육이고, 그 다음에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얘네들은 뒤쪽에 붙었으니까 상완골을 이렇게 했으면 뒤쪽을 후방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견각하근이라고 해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방향 모두에서 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책의 교재에서도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 제가 선호하는 그림은 아닌데 또 이 모든 방향에서 이 상완골, 불안한 이 보렌 소크스라고 하는 이 상완골을 얘가 잘 잡아주는, 앞뒤 좌우에서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균형 있게 잡아준다는 그림이 표현돼서 좀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주변에 있는 이 물주머니, 뭐 점액낭, 벌사라고 하는 이 윤활 주머니가 있는데, 얘네가 잦은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염증이라고 하는, 뭐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딱딱해지게 되면 이게 자꾸 부드러워야 이 충돌이 안 일어나는데, 여기가 자꾸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이런 애들이 잦은 마찰, 반복적인 뭔가 좀 트라우마에 의해서 얘네가 물이 빠지게 되면 뻑뻑해지고 약간 스티프, 경직되고 하다 보면 움직일 때마다 조금 충돌이나 이런 느낌을 발휘하는데, 그게 또 충돌 증후군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윤활 주머니가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무릎의 움직임은 플렉션과 익스텐션만 있다고 했는데, 대신 움직임이 단순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워, 한 가지 방향으로만 힘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큰 파워를 나올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어깨의 움직임은 이렇게 많은 플렉션, 익스텐션, 그 다음에 외전, 내전, 뭐 요즘에 용어를 이렇게 좀 쓰나 보네요. 저희 때는 뭐 인터럴 로테이션, 라테럴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내외전, 외회전, 그다음에 이 내전, 외전도 호리존탈 방향이냐 뭐 이런 방향이냐 이런 게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깨 스캡션 동작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추가로 좀 숙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숄더 조인트의 움직임은 이 상완골 중심으로 한 이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 스카플라, 견갑골, 날개뼈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개뼈의 움직임은, 이 스캐플라의 움직임은 뭐 엘리베이션, 그 다음에 디프레션, 그 다음에 안쪽으로 어덕션, 그다음에 바깥으로 어덕션, 에비덕션, 그 다음에 상방, 그 다운로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또 하방으로 하방 회전, 그 다음에 상방 회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충돌 증후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이 되어야 재활 과정에서 또 퍼포먼스 과정에서 이 움직임을 최고화로 끌어갖고, 이제 아무래도 수술하게 되면 이런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좀 멈춰 있고 딱딱해지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통증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완골의 견갑골의 굉장히 대표적인 움직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스카플라 휴머럴 리듬,
상완 견갑 리듬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제가 한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스카풀라 휴머럴 리듬이라고 하는 이 리듬이 핵심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포먼스 과정 또는 우리가 인저리 프리벤션 또는 인저리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다치게 되면 이 메커니즘이 무너집니다. 이 리듬이 무너져서 통증이 유발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완 견갑 리듬은 참 말이 어렵네요.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하느냐 결국엔 우리가 무브먼트 상완골이 어깨 관절이 180도 이렇게 내외전이든 제가 플렉션이든 굽힘이든 이렇게 외전이든 할 때 우리는 상완골만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완골만 움직인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일정한 리듬에 의해서 견갑골의 움직임과 휴머러스 스카풀라의 움직임과 휴머러스의 리듬이 합쳐져서 180도가 나오는 겁니다. 얘만 휴머러스만 180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 두 개의 움직임이 합쳐져서 180도가 나오는데 일정 영역에서는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이 휴머러스만 움직임이 나오고 어느 정도 일정 각도에서는 여기 나오죠. 0에서 30도 각도에서는 이 위팔뼈 휴머러스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0도에서 90도까지 가면 좀 더 위팔뼈와 어깨뼈 이게 표현이 뭐죠? 네, 이걸 같이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리듬이 있는데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180도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견갑골의 움직임은 움직임상 구조상 약 60도 정도밖에 안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 상완골은 이 구조적으로 생겨 먹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약 그래서 1대2 비율로 그러니까 특정 각도에서 어떤 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꼭 추가적으로 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글이나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또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 회전근개 손상은 과도한 압력 또는 반복적인 좀 과회전들이 많이 가게 되면 때로는 트라우마틱 인절이라고 해서 넘어지거나 이럴 때도 손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전근개 같은 경우 보통 야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도 특히 이 오버헤드 동작이 많은 종목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오버헤드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근육은 뭐다? 이제 극상근. 로테이터 커프 중에서 이제 슈프라스피나투스라고 하는 이 극상근이 파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상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완골을 상완 휴머러스 헤드를 이렇게 상방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렇게 훅 올라가는 게 부딪히기 아니라 얘를 이렇게 정교하게 끌고 가는 이 동작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고 얘 또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임핀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충돌 증후군이라고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이제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자 여기 앞쪽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관절 주머니 윤활 주머니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잦은 이게 정상인 거고요. 이 부분이 정상인 거고 이게 잦은 마찰과 반복적인 어떠한 트라우마에 의해서 좀 물컹물컹해야 할 쿠션 역할을 잘 해주는 물주머니가 이렇게 조금 액체가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염증이 발생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딱딱해지고 경직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 부위에 회전근개 손상이 유발되기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충돌은 왜 일어났냐? 자꾸 이 마찰이 왜 일어날까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꾸 한쪽으로 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마찰이 많이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나 좀 이렇게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굉장히 정교하고 부드러운 동작이 나와야 할 관절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들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돌증후군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꼭 공부하셔야 된다. 찾아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랩 병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슈페리오 라브람, 그 라브람의 상 쪽에, 위쪽에, 또 위쪽에서 앞쪽 뒤쪽에를 좀 다친다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슬랩 병변도 많이 또 나타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랩 손상의 분류는 크게 이렇게 4가지 분류를 보신다고 됩니다. 이 손상 부위가 보통 이 상관절에 라브람의 관절 와순이죠. 우리나라 말로 관절 와순의 상방향, 그 다음에 앞에 뒤에가 좀 일단 손상이 당한다고 해서 일단 A 타입 1 같은 경우는 국수적인 퇴행성 변화, 그 다음에 이게 뜯긴다, 완전 이렇게 좀 떨어져서 나왔다, 완전 이게 상완 이두근의 힘줄까지 완전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거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위팔, 네. 상완 이두근의 표현인 것 같네요. 위팔 두 갈래근의 긴 힘줄이 여기 와서 붙죠. 짧은 힘줄은 이 아크로미온 앞쪽에 이렇게 붙게 되고, 이 앞쪽에, 그래서 이쪽 힘줄이 여기 양둥이 모양으로 완전 모두 파열이 된 거를 이렇게 타입 4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한테 과도하게 오버헤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많이 되겠죠. 30분이 넘었다는 신호입니다. 네. 아직 슬라이드가 많이 좀 남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관절 와술의 이 타입에 따라서 어떤 수술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또 재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분류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카르트 수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엔 우리가 숄더가 굉장히 인스타빌리티해서 불안정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얘는 그냥 오지는 않고 탈구.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료 화면에 나와 있네요. 여기 정상 관절인데 탈구라고 하는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 얘는 앞쪽으로 안테리오 방향으로 디스로케이션이 됐고, 얘는 포스테리오 뒤쪽 방향으로 했을 때 이러한 탈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상안골 헤드가 이렇게 이쁘게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헤드입니다. 네,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 잡아주는 힘줄, 인대, 때로는 이 구조물, 라브라메라고 하는 이 관절 와순이 뜯어지겠죠. 네, 그거를 이제 관절 이제 반카르트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 4시에서 6시 방향, 지금 방향이 12시, 3시, 4시, 6시인데 이 전 하방향 4시에서 6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앞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관절이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덜렁덜렁 거린다.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아까 얘기했던 슬랩은 위쪽 방향이잖아요. 위쪽 방향이니까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튼튼하고, 자, 구조물들이 이렇게 라브람이 있으면 아래쪽 방향이 틀어지면 상완골이 아래쪽으로 쏟아지겠죠. 근데 아래쪽에서 잘 받쳐주고 있다고 하면 이 위쪽에 다치는 슬랩 병변 같은 경우는 통증이 있고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래쪽이 빠지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좀 반복적인 우리가 탈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결국엔 또 아까 날개뼈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트라우마틱하게 다치거나 아큐트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복 손상에 의해서 다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스카플라의 디스카이네시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뭐 하기도 하는데, 디스카이네시스라고 하는 이 어깨 뼈의 날개뼈의 운동 장애, 얘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까처럼 다양한 무브먼트가 나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불균형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죠. 그래서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얘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상완골의 움직임도 제한이 있을 거고, 위에 있는 관절뼈와의 부딪힘, 마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좀 그게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기도 하겠죠. 당연히 부딪히는데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의 장애도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수술하거나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러한 운동장애도 발생하기도 하고, 보면 다양합니다.
날개뼈의 움직임을 이게 복잡하죠. 무릎 관절에 비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라도 잃게 되면 이런 것들에 유발될 수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또 질문하시거나 때로는 우리가 집중 수업을 할 수 있는 뭐 오프라인 시간이나 아니면 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간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깨 같은 경우는 다치면 수술을 많이 합니다. 또 무릎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또 구조물들이 작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손상을 당했을 때 이러한 수술을 좀 많이 하는데 무릎에 비해서 회복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좀 작은 구조물들한테 손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수술한다면 다 낫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수술할 때 이 들어가는 이 어프로치하는 이 저희 관절경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아스로스코픽이라고 하는 이 관절경으로 최소 이걸 하는 이유 옛날에는 그냥 크게 이게 찢어서 오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큰 어프로치가 아니라 국수로 최소화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카메라가 달린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관절 특수한 부위를 손상 부위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 또한 이 어깨 구조물한테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이 또한 어깨 구조물 힘줄이나 이런 걸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최소화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상처 연부조직 입장에서는 손상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하게 되면 무조건 통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땡이 아니라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수술 후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할 재활 운동 재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하게 되면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안 움직이고 운동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기능 문제를 갖고 통증을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빨리 또 우리가 재활까지 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선수들도 단순하게 통증 조절뿐만 아니라 최고의 퍼포먼스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재활 그다음에 컨디셔닝 관리까지 들어가야 하니까 꼭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며 물리치료 뭐 다양한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치료도 있지만 우리가 재활운동 우리가 꼭 해야 할 재활운동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술 부위부터 이렇게 모든 결정은 트레이너가 한다고 했는데 물론 수술을 진행해 주시는 건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MD 선생님들이 해주시긴 하시지만 또 운동선수들이 어느 병원에서 또 진짜 이거를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손상당했다고 하면 사실은 뭐 무조건 거의 수술을 하지만 부분 파열, 부분 손상인 경우는 참 애매해요. 이 수술하기도 그렇고 재활로 끌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또 부분 손상일 때 우리가 수술을 할 것이냐 어차피 우리가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수술하게 되면 어차피 통증이 있고 어차피 운동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어차피 수술을 하면 또 수술하는 것 자체가 또 손상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로만 먼저 해보자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너들이 의무 트레이너 또는 선수 트레이너 때로는 뭐 결정권자가 있는 의무 팀장 이런 분들이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 트레이너들이 결정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전후 고려해서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손상, 무조건 조금 다쳤으니까 무조건 주사 치료, 무조건 재활운동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각 단계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저희가 집중 수업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디셔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깨 관절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괜찮아지고 나서 수술 후에 아니면 또 부상 후에 통증이 없어지고 나서 스포츠 복귀할 때 좀 대표적으로 하는 야구 선수 대표적으로 하는 이 퍼포먼스 컨디셔닝은 뭐 ITP라고 하는 인터벌 트로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야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상 후에 손상 후에 수술 후에 이제 바로 100%로 던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3m에서 던졌는데 안 아프다. 3m 몇 번 던지다 다음에 또 5m, 10m, 20m, 30m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좀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각 단계 때로는 이러한 단계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내가 처방 내릴 때 선택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충분히 회복이 되고 기초적인 근력도 문제가 없고 어떤 움직임을 할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동작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컨디셔닝 프로그램, ITP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거를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가 아니라 각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고려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요수용 관광이나 스포츠 종목을 넘어갈 때 통증도 없어야 되죠. 관절의 안정성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준점 고려를 하셔야지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재활에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준 처방이 실패하지 않고 기능 향상이 되지 아까처럼 다시 부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좀 과도한 우리가 좀 처방이 내려졌을 때 재활 과정에서 다시 다치는 경우도 꽤 빈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택 기준, 고려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체육 측정 평가가 오히려 내용은 굉장히 간략했는데 그거는 1시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내용이 이제 우리가 PPT 분량이 굉장히 많았던 어깨 관절은 오히려 한 40분밖에 제가 안 하게 됐네요.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쩌면 오히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관리와 처방을 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좀 어떻게 기능을 내는지 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는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면 무조건 염증, 무조건 다쳐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어깨 관절 같은 경우 다양한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톱니바퀴가 이쁘게 잘 맞물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구조물들, 그 구조물들은 이제 주변을 이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되겠죠. 근육들이 서로 비율이 잘 맞아 서로 이쁘게 잘 맞물려야 되는데 어느 하나의 근육이 불균형이 돼서 이 위치가 관절의 위치가 이쁘게 맞물려야 되는데 조금 엉킬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성 손상 아니고서는 급성 손상 후에도 우리가 보상 패턴에 의해서 좀 예를 들어서 앞쪽에 다쳤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근육이 꽉 잡고 있다거나 그러면서 관절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자꾸 한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때문에 또 중간에 있는 연부 조직이 자꾸 부딪히고 이렇게 저희는 좀 이렇게 좀 낑긴다는 표현을 하는데 찝히는 통증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보상 패턴, 뭐 신경 가소성, 신경 원리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큰 다발이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이 작은 예를 들어서 손상을 입고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어떠한 동작을 할 때 안정근들은 예를 들어서 안정근들은 그 자세만 유지해 두는 이 안정근들은 이 활성화가 좀 적게 되고 큰 근육들이 큰 움직임에서 나와야 되는데 큰 근육들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정근들이 그 일을 대신하다 보니까 안정근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져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율적인 문제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틀어서 그 신경과학,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 이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경학적인 연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은 방법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신경학적인 것도 끌고 가야 여러분들이 더 유능한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마땅한 교재도 없을 뿐더러 지금 수업 시간, 오프라인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이런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또 움직임, 그 다음에 주동근,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협력근, 안정근, 반대편으로 작용하는 이 기랑근 이런 것들의 이제 관계도 알아야 되고 이 어깨 조인트는 어디랑 예를 들어서 또라식 흉유추랑의 연관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런 것들 다 좀 소개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학습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강의실에서 좀 뵐 때 다양하게 그렇게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가동성이 중요한 관절이더라.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위한 관절이었고 어깨 관절은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니까 관절 회복이 중요하고
무릎 관절은 좀 파워를 담당하는 관절이었다고 하면 어깨 관절은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을 좀 조절하고 사용되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야구 선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야구 선수의 그 이제 스피드나 볼 스피드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깨로만 던지는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체의 힘에서 약 50%, 그다음에 몸통에서 30%, 이 어깨는 보통 10%, 20% 조절만 하는 관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도, 움직임의 연결관계도 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아까 표현한 대로 어깨는 굉장히 많은 이 톱니바퀴들이 물려 있어요. 하나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어깨 관절이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문제가 되면 연속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그 문제는 통증이나 또 추가적인 손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퀴즈입니다. 기간음수를 꼭 해주세요. 저희가 4월 15일 오늘 화요일이고 만 24시간까지 이 과제를 내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출석 체크를 꼭 하라고 학교에서 좀 지침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시간 내에 하시게 되면 우리가 출석으로 인정이 되고, 이 시간 이후에 보내주시면 지각으로 됩니다. 아예 안 보내주시면 결석으로 체크하는데 좀 한 수업당 한 두세 분 정도가 안 보내주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늦더라도 그래도 결석보다는 지각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지각보다는 당연히 제 시간에 보내주시는 걸 좋고, 당연히 제가 이제 퀴즈나 출석 내용이 좀 과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또 제가 또 형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기간 내에 보내주시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저는 단순한 것보다 자꾸 생각하고 고찰하는 내용을 좀 선호하는데,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을 했잖아요. 현재 지금 뭐 1년에 200억씩 벌어가면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하고 있는데, 또 유현진 선수의 어깨 수술과 이 복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유현진 선수가 발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자, 어깨만 다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재미난 건 유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하기까지 이 히스토리를 체크해 보면, 자, 발가락 부상이 있었습니다. 피칭할 때 발가락이 들리면서 엄지발톱이 좀 들렸다고 해요. 그 부상으로 해서 좀 빠졌습니다. 그럼 재미난 건 신경 가소성 원리에 의해서 그 발가락 쪽에 제대로 되는 우리가 체중 압력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또 이제 없어지겠죠. 불안해지겠죠. 그러면서 어디에 많이 스트레스가 전가됐냐면 엉덩이에 스트레스가 많이 전가가 됩니다. 실제로 유현진 선수도 보게 되면 발가락 부상, 그 다음에 엉덩이 부상. 자, 보세요. 하체의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하체에서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주니까 상체 의존적인 수술을 하게 돼요. 상체 의존적인 투구를 하게 돼요. 그럼 상체 의존적으로 투구하게 되면 어깨관절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깨관절을 수술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카닉을 알게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좀 다뤄야 되는데 좀 짧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벌써 다 드린 것 같네요. 유현진 선수의 어깨 수술과 이 수술 과정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시고, 이 수술을 할 때 예상됐던 게 뭐였냐면, 복귀 가능성이, 어깨 수술하게 되면 야구 선수로서 복귀 가능성이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현진 선수가 좀 통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수술하겠습니다.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안에 열심히 해서 들겠습니다라고 하고선 수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1년 만에 복귀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최고의 기량을 다시 보일 때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지금도 개인 트레이너들을 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큰 흐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답을 다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이 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선수 트레이너가 해야 할 일들,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1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었네요. 그건 몰랐었네요. 그만큼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중요하겠네요. 팀에서 트레이너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 트레이너를 또 해서 또 최고의 관리를 받고 있고 최고의 기량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제가 더 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의 우리가 지식도 사건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고찰하는 과정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인터넷이나 교재에서 긁어오지 마시고 생각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십니다. 이 내용을 첨부해서 좀 과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지금 우리 강의 계획서 보면 시간이 또 한참 지났다는 알림이네요. 다음 시간에 보면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 보면 지금 다음 시간에는 주관절, 팔꿈치 관절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허리 관절이 좀 빠져 있어요. 허리 관절은 또 관절이라고 표현하기도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허리 파트가 중간고사가 좀 생략될 이제 온라인상의 문제 때문에 중간고사가 생략될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나 중간고사가 생략되게 되면 다음 시간에 뭐 팔꿈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팔꿈치는 다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허리 쪽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PPT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이 부상의 역학관계, 연결 과정 또는 이제 신경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끌고 가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썸머리에서 다루긴 하지만 이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이상의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해야 좀 더 유능한 트레이너가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꼭 고민해 보시고 또 앞으로 거기까지 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시간이 좀 오바되긴 했는데 또 오랜 시간 또 집중 잘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 시간에 또 잘 해주시고 꼭 생각과 고찰한 내용을 첨부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투표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빨리 뵙고 싶습니다. 강의실에서.